얼마 전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책 제목을 굳이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사실에 대한 충실성 정도로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틀린 내용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은퇴 생활 또는 퇴직 이후 생활도 그런 오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실제로 시작해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막연함을 근거로 은퇴 준비를 했으니 낭패를 보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를,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은퇴 생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퇴직을 해보니 전에 생각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제가 꼽은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나 하나 죄 취업할 곳 없겠어? 그렇게 믿고 느긋하게 있다가는 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일자리 찾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 취업하기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죄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목에 힘 빼고 어깨에 달렸던 계급장도 떼고 전에 받았던 연봉 잊어버리고 눈을 낮춰야 합니다. 능력이 출중하니까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모셔갈 것 같죠? 내노라 하는 회사의 CEO 출신이어도 퇴직하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취업 준비 혹은 창업 준비라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자산이 많으면 노후 준비를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요즘 20억, 30억 가는 세상이니 이쯤 되면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20억, 30억이 가는 자산가가 되었으니 어디 쪼들릴 일이 있겠냐 싶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깔고 있는 돈에 불과합니다.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살고 있는 집의 시세 말고 여러분은 매월 얼마씩 돈이 들어오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셔야 하는 겁니다.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은퇴하면 전원 생활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라고 쭉 도시에 살던 사람이 화분에서 꽃 한 송이 제대로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이 친구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밭에서 먹을 채소 키우면 돈 들어갈 일 하나 없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지만 그런 생활이 가능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전원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낭만적인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낭만 말이죠. 전원 생활이 말처럼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16년간 전원 생활을 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것조차 허리 무릎 끊어질 것 같고 비싼 인건비를 절약하려면 크고 작은 집수리는 모두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손기술 없고 농부처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천하의 제일 고된 생활이 바로 전원 생활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오해. 네 번째인 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은퇴 자금은 아주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밥상다리처럼 균형을 딱 잘 맞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두 개 다리만 길고 나머지 2개가 짧으면 밥상 올린 음식들이 쏟아지니 모두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바로 이 4기둥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심은 부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4개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해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종합예술인 겁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면 정작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보시니 계획했을 때와 실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